당신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평생을 참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 눈치를 받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나를 지웠고, 친구 앞에서는 늘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퇴직하고 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까? 자식은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명절을 건너뜁니까? 50년 지기 친구가 요즘은 왜 그리 낯설게 느껴집니까? 이 허탈함, 이 고독함, 이 배신감, 이것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이 돌려주는 답입니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위로의 말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포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유럽의 한 철학자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냉혹하게 들여다보고 남긴 말들을 꺼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신도 부정했고 도덕도 의심했고 군중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세상을 혐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그의 말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언 관계의 정리 낙타에서 사자로.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낙타는 짐을 집니다. 무거울수록 더 잘 짊어지려 합니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견디는 것을 성숙으로 알고, 희생하는 것을 사랑으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수십 년을 낙타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직장이라는 사막을, 가족이라는 사막을, 인간관계라는 사막을 묵묵히 걸어오셨겠지요. 그런데 니체는 낙타가 결국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묻습니다. 이 짐이 정말 내가 져야 할 짐인가?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관계인가? 저는 이 전환을 오늘날 한국의 50대 현실에 이렇게 대입해 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의 급격한 재편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30년 된 직장 동료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됩니다. 매달 나가던 모임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좁아집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겨야 하나? 하지만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관계들이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들은 처음부터 역할과 지위를 매개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연결도 느슨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구성한 사람은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관계를 더 많이 붙잡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부유한 겁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허탈하고 보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로운 관계가 있다면 이제 그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조용히 멈추셔도 됩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의 용기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낙타에서 사자로 넘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사자는 포효합니다. 하지만 그 포효는 공격이 아닙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 고독을 즐기는 법 사자에서 아이로. 니체의 세 번째 단계,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낙타가 짐을 지는 존재이고 사자가 그 짐을 거부하는 존재라면 아이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새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무게도 타인의 시선도 실패의 기억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사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최종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의 무게를 다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단계에 들어서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50대 이후의 고독에 대해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실패의 증거처럼 다룹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영화를 보면 외롭고, 연락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모임에 나가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채워버립니다. 니체는 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더 텅 비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진짜 고독은 무언가를 잃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나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내면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상태입니다. 니체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건강이 나빠 스위스의 조용한 산속에서 지냈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사랑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철학적 통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현실로 가져오겠습니다.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 나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한 번만 통과해 보십시오.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아침. 아무도 없는 산길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는 오후.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저녁. 이것들이 낭비처럼 보여도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아이의 시간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시간. 남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욕망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하는 시간.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조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아모르 파티. 니체의 철학 중 제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과 다른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완전히 껴안는 용기라고. 그런데 저는 이 아모르 파티를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로 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아프고 후회되고 잘못된 것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잘된 것만 사랑하는 것은 아모르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만족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기억,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
5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손에 쥔 것이 너무 적다는 허탈감. 니체는 그것까지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아픔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됐고,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고독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니체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영원 회귀를 여기에 더해보겠습니다. 영원 회귀는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움찔하실 겁니다.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니체는 바로 그 움찔함이 우리가 아직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삶에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시선도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금지해왔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의 눈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지워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아모르 파티는 과거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가장 강렬한 선언입니다. 2026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은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은퇴는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오롯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초인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무게를 다 경험한 후에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체가 꿈꾼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론, 당신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시력을 거의 잃었으며 친구도 사랑도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객관적 조건만 보면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고. 고통까지 포함해서, 외로움까지 포함해서, 실패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남긴 글들이 증명합니다. 그 글들은 지금도 150년이 지난 후 지구 반대편의 우리에게까지 닿아서 뭔가를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니체가 말한 낙타의 시간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사자의 용기를 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아이처럼 새로 시작하는 당신만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남은 날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당신의 삶은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이 뜨겁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